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제 유튜브 채널에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된다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치료해오면서 지금 딱 19년째 계속 듣고 있는 얘기죠. 치료 사례를 계속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학술 논문을 믿으셔야죠. 이분들은 제 치료법이 표준이 되어서 모든 병원에서 제 치료법이 사용되지 않는 이상은 못 믿으실 분들이죠. 저는 제가 개발한 이 치료법이 언젠가 표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국제 SCI 논문을 쓸 거라고 했더니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되지도 않을 거다. 라고 제 블로그에 악플 달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 다 어디로 갔나요? 아무 말도 없죠? 저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 될 겁니다. 자,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서양의학적인 접근이 너무 염증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염증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람 몸 전체를 봐야 됩니다. 물론 소장, 대장에 염증이 생긴 것이지만 이것은 결과거든요. 나무에 물이 말라서 꽃이 시들고 있는데 꽃에만 계속 물을 주면 꽃이 살아납니까? 꽃으로 가는 물이 어디서 막혔는지 찾아야 되죠. 줄기에서 막혔을 수도 있고 아예 뿌리에서부터 물이 없어서 꽃이 마를 수도 있죠.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서 장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염증만 억제하거나 면역계를 일 못하게 억제해야 되나요? 왜 면역계가 오작동하는지 그것을 찾아서 치료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 몸 전체를 봐줘야 된다.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치료할 때 몸 전체를 진찰해야 되고 그렇게 봤더니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의 몸이 대략적으로 6가지의 패턴을 보이더라. 그래서 6가지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 패턴에 맞는 적절한 치료 처방을 찾아서 적용하고 치료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제가 해왔던 일이거든요. 제가 2016년에 이 국제 SCI 논문을 발표할 때만 해도 패턴 분류가 5가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연구를 해오면서 하나의 패턴을 더 찾아서 추가하게 된 거죠. 제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의 치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100%는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모르는 패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연구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분께 무조건 계속 치료하면 낫는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패턴에 맞게 적절하게 처방하면 좋아진다. 그러니 그 패턴을 찾을 동안 3개월만 제대로 치료해 보면 그 초반 3개월 이내에 최소한 50% 이상이 좋아진다. 만약 제가 3개월 사이에 정확하게 패턴을 못 찾아내면 그러면 제가 치료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이런 패턴은 어떻게 찾아내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이혜정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일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관련한 논문을 써야겠다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했을 때 그 박사과정과의 제일 어른 교수님이기도 하셨어요. 이력을 보면 엄청 화려하신데 최초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분이세요. 한국 한의학 역사상 최초로 유학을 갔다 오셨고 과학기술부 지정 우수연구센터인 침국형락과학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대만 중국의학대학 객원교수 등등 경력이 엄청 화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교실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나서 졸업하고 그 대학원 동문회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혜정 교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퇴임식을 하게 됐거든요. 당연히 제자들이 모여서 퇴임식을 했죠. 바로 지난 2월 22일 경희대 인근에서 퇴임식을 했는데 반가운 분들 여러분들을 뵙고 교수님 퇴임사 듣고 하는데 이혜정 교수님이 갑자기 이 족자를 제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퇴임식 때 제가 이혜정 교수님께 족자를 선물 받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너무 기뻤죠. 교수님께서 개원교수로 계시는 대만 중의학대학에 가셨다가 선물로 받으신 족자라는데 퇴임식 날 예고도 없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제게 딱 주시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족자의 글씨가 엄청 멋있죠. 글씨는 단 4글자 망문문절입니다. 망문문절 이게 무슨 뜻이냐? 한의학에서 시행되는 사진을 말합니다. 4가지 진찰법이라는 뜻이죠. 진찰이라는 것은 환자에게서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이죠. 이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죠. 망진, 문진, 문진, 절진인데 망은 바라본다는 뜻이죠. 곧 눈으로 봐서 진찰을 하는 것. 관형 찰색, 형을 보고 색을 살핀다. 얼굴이 붉은지 창백한지, 혀에 윤택이 있는지 없는지, 피부색이 검은지 어깨가 넓은지 등등 눈으로 정보를 읽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문진. 이것은 들어서 아는 겁니다. 환자의 목소리에 힘이 있는지, 기침을 하면 가래 소리가 있는지, 숨소리는 고른지,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등등 들어서 정보를 얻는 것이죠. 문진은 물어봐서 정보를 얻는 겁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죠.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언제 아픈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정보를 얻는 것이죠. 사실 일반인들이나 혹은 초보 한의사들조차도 이 문진이 그냥 병력 청취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병력 청취를 하는 것과 문진을 제대로 하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병력 청취는 그냥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지만 문진은 실제로는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고급 기술입니다. 실제로 저는 실력이 좀 떨어진다 싶은 한의사가 문진하는 것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차트에 제가 문진하면서 기록할 때 엄청 꼼꼼하게 하는데 뭔가 처방을 감별하기 위해서 병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숙련되지 않은 한의사는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숙련되지 않은 한의사가 한 문진은 뭔가 엄청 많이 물어보기는 했는데 정작 꼭 필요한 핵심 질문을 하지 않아서 별 쓸만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처방에 능통하고 병을 잘 알아야 필요한 질문을 적시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왜 본인들이 잘하시는 전문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서 고수가 하는 질문과 하수가 하는 질문은 딱 보면 알 수 있죠. 질문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제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할 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전체 병증에 대해서 잘 알고 치료 처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트레이닝 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의학의 진단법인 사진, 망, 문, 문, 절에서 망진, 문진, 문진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한번 자르고 쉬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잘 사용하는 절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